안녕하세요. 후안사연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적인 사연들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7시 30분이 되면 소녀는 늘 같은 움직임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낡은 운동화 끈을 묶고 가방을 매는 동작은 생각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익숙하죠. 집안은 조용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일을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작은 프라이팬을 정리하고 있어요. 차려진 아침상은 없지만 어머니의 눈길은 소년의 등 뒤를 오래 따라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손을 흔들어요. 말은 없지만 미안함과 걱정이 섞인 표정이 잠깐 스칩니다. 소년은 그걸 애써 보지 않으려는 듯 문을 열고 나섭니다. 학교까지 가는 길은 늘 같아요. 익숙한 골목, 늘 닫혀있는 문, 같은 편의점 앞.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잠깐 눈에 들어옵니다. 색이 바랜 체육복과 모서리가 다른 가방이 보이죠. 교문 앞에는 이미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웃고 떠드는 소리 사이로 소년을 향한 시선이 흘러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개근거지 또 왔네. 사람들은 그 아이를 개근거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나오는 아이, 그 이유가 성실함이 아니라 형편 때문일 거라고 아무렇지 않게 단정해버린 이름이었죠. 아파도 쉬지 못하고 소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교문을 지나갑니다. 이 말이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씁쓸합니다. 교실 안 출석부가 펼쳐집니다. 담임교사가 이름을 부르면 소녀는 조용히 손을 듭니다. 결석도 지각도 없는 이름입니다. 출석은 늘 정확합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교실은 금세 시끄러워집니다. 학원 이야기, 주말에 다녀온 곳, 새로 산 물건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소녀는 말없이 책을 챙깁니다. 또 도서관이야? 누군가 툭 던지듯 묻지만 소녀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책을 안고 교실을 나섭니다. 도서관은 조용하고 따뜻합니다. 소녀는 이 공간이 좋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이름을 붙이지 않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급식실로 향합니다. 소녀는 늘 앞쪽 줄에 섭니다. 배가 고픈 날이 많기 때문이죠. 식판을 받는 순간 손이 잠깐 멈춥니다. 이름표에 붙은 작은 표시를 급식 선생님이 확인합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식판을 받아듭니다. 자리에 앉자 여기저기서 시선이 느껴집니다. 낮게 웃는 소리와 작은 말들이 흘러갑니다. 쟤는 왜 맨날 학교 나오냐? 집에 있을 데가 없나 보지. 소년의 손이 잠깐 떨리지만 숟가락을 놓지는 않습니다. 그저 밥을 먹습니다. 오늘도 학교에 왔으니까요. 학교 시간이 지나도 소녀는 바로 집에 가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남아 숙제를 합니다. 집에서는 조용히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소녀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동전이 담긴 통을 조심스럽게 세고 있습니다. 소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내일 준비를 합니다. 내일도 그는 학교에 갈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같은 시간에요. 며칠 뒤 교실 앞 칠판에 새로운 과제가 적힙니다. 담임교사는 아이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줍니다. 과제의 제목은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금세 웅성거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라며 서로 묻고 웃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가져오겠다 말하고 누군가는 인터뷰를 했다고 자랑합니다. 소녀는 종이를 내려다봅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적을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잠시 멈춥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소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냅니다. 아버지는 작업복을 벗으며 아이를 바라봅니다. 학교에서 과제가 나왔어요. 소녀는 종이를 내밀며 설명합니다. 가족의 뿌리를 조사하는 과제라고요. 아버지는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말을 고르듯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아빠는 쓸 게 없다. 그 말은 짧지만 무겁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보호시설에서 자랐다고 말합니다. 부모에 대한 기억도 사진도 없다고 덧붙입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손끝이 자꾸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집에서는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소녀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종이 위에 빈칸이 자꾸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제출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다음 날 방과 후 소녀는 학교를 바로 나서지 않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동사무소 쪽으로 향합니다. 누가 시킨 일은 아닙니다. 그냥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은 오래된 기록은 기록관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소녀는 다시 버스를 탑니다. 낡은 건물 앞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기록관 안은 조용합니다. 먼지 냄새가 은근히 퍼져 있습니다. 소녀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오래된 서류함을 넘깁니다. 보호시설 기록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같은 글자가 보입니다. 소년의 심장이 조금 빨라집니다. 기록에는 날짜와 이동 경로가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 같은 이름으로 반복된 문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사람을 찾았다는 흔적입니다. 소녀는 그 부분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습니다. 이름 옆에 적힌 주소를 몇 번이나 다시 읽습니다. 이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소녀는 서류를 정리해 나옵니다. 가방 속에는 복사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빈칸이었던 종이 위에 처음으로 쓸 말이 생깁니다. 그날 밤 소녀는 조용히 과제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가방 맨 앞에 넣어둡니다. 내일은 조금 다른 하루가 될지도 모른다고 소녀는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무렵 도시 반대편의 큰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토지 등기 서류와 오래된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노인은 돋보기를 쓰고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매달 반복되는 일입니다. 땅의 이름을 정리하고 주소를 확인하고 상속 대상자를 점검합니다. 재산은 많지만 노인의 손놀림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한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순간 노인의 손이 멈춥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던 이름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대며 숨을 고릅니다. 기억 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놓쳤던 날, 뒤돌아봤을 때 이미 사라져 있던 작은 뒷모습 말입니다. 노인은 그날 이후 수없이 같은 이름을 적어왔습니다. 보호시설,
경찰서, 행정기관으로 문의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는 편지도 많았고 돌아오지 않은 기록도 많았습니다. 노인은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수첩 안에는 같은 이름이 반복되어 적혀 있습니다. 옆에는 주소와 날짜가 빼곡합니다. 이번에 발견한 기록의 주소를 다시 확인합니다. 최근에 정리된 학교 관련 문서와 연결된 지역입니다. 노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곧바로 비서를 부릅니다. 해당 주소와 관련된 보호시설 기록을 확인하라고 지시합니다. 학교가 포함된 행정구역이라는 말에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며칠 뒤 노인은 직접 차에 오릅니다. 운전기사는 목적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가본 길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노인은 잠시 차 안에서 멈춥니다. 운동장을 바라보며 창밖을 오래 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노인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을 느낍니다. 확신도 부정도 아직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만 분명합니다. 노인은 학교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경비실 앞에서 방문 목적을 밝힙니다. 행정실로 안내받는 동안 노인의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꼭 쥐어져 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멀리 떨어진 2시간을 조용히 같은 자리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행정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노인은 준비해온 서류를 차분히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담당자는 기록을 확인하며 몇 번이나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같은 이름이 반복된다는 말에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아 손에 쥔 수첩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했지만 막상 닥치자 숨이 고르게 쉬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립니다. 작업복 위에 외투를 걸친 남자가 들어옵니다.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낯선 노인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몇 초가 흐릅니다. 노인의 시선은 남자의 얼굴을 천천히 훑습니다. 눈매, 턱선, 굳게 담은 입술까지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얼굴과 겹쳐 보입니다.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아버지는 불편한 기색으로 의자에 앉습니다. 이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노인은 곧바로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전 사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 팔을 다쳤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천천히 노인에게로 향합니다. 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팔꿈치를 만집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노인의 숨이 순간 멎습니다. 이후 보호시설 이름과 이동 날짜가 하나씩 언급됩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경계가 조금씩 풀립니다.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끝내 고개를 숙입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노인은 검사를 제안합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2사람은 친부자 관계입니다. 종이에 적힌 수치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잃어버린 시간만큼 침묵이 흐릅니다. 그날 상담실 문을 나설 때 2사람의 걸음은 아직 나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일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노인은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버지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현실감이 들지 않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용직 현장을 전전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속과 가족관계 정리라는 단어가 일상이 됩니다. 아버지는 어색한 손길로 서류를 넘깁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어머니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말을 잇지 못합니다. 긴 설명 대신 남편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어머니는 그 안의 문서를 보고 한동안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설명합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앞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며칠 뒤 집주인이 찾아옵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집수리가 시작됩니다. 깨진 타일과 고장난 보일러가 교체됩니다. 소녀는 변해가는 집을 말없이 바라봅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어딘가 낯섭니다. 익숙했던 불편함이 사라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학교에서도 변화는 금세 드러납니다. 급식비 지원 명단에서 소년의 이름이 빠집니다. 담임교사는 조용히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집안 이야기를 캐묻고 누군가는 태도를 바꿔 다가옵니다. 요즘 달라졌다며? 소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책을 읽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 시간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위험한 현장을 그만두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미뤄두었던 병원 예약을 잡습니다. 생활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하지만 소년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학교에 갑니다. 개그는 이제 놀림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소년만 아직 모를 뿐입니다.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학교 안에서는 금세 소문이 됩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 알 수 없지만 소년의 집 이야기는 빠르게 퍼집니다. 예전에는 관심조차 없던 아이들이 슬쩍 말을 겁니다. 요즘 바쁘다며? 집 수리했다던데. 소년은 짧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괜히 말이 늘어나면 또 다른 이름이 붙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담임교사는 소년을 불러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습니다. 소년은 별일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지만 전부도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작은 변화가 이어집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장학 사업을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회의가 이어지고 명단이 정리됩니다. 소년의 이름도 그 과정에서 언급됩니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이유로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식탁 앞에서 소년을 부릅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조금 단단해 보입니다. 아빠랑 할아버지가 상의한 게 있다. 소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듭니다. 어머니도 조용히 옆에 앉습니다. 우리만 괜찮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쓰고 싶다. 소년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보았던 얼굴들이 스칩니다. 급식줄에서 고개를 숙이던 아이들, 쉬는 시간에 혼자 남아있던 아이들입니다. 저도 그게 좋아요. 소년의 대답은 짧지만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는 눈을 잠깐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며칠 뒤 학교에는 공식 문서가 도착합니다. 기부금 전달과 장학금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부자는 익명이 아닙니다. 행사 준비가 시작되자 교실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웅성거립니다. 누군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고 누군가는 애써 웃으며 말을 건넵니다. 진짜 너희 가족이 한 거야?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교실 안이 잠깐 조용해집니다. 소녀는 느낍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체육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의자가 정리됩니다.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은 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자리에 앉습니다. 무대 앞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교사들은 분주하게 서류를 정리합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교장이 단상에 오릅니다. 학교의 가치와 공동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시큰둥하게 듣습니다. 이윽고 장학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마련된 장학금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부자의 이름은 공개된다고 덧붙입니다. 체육관 안이 조금 술렁입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무대를 향합니다. 이름이 호명됩니다. 소년의 이름입니다. 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집니다. 몇몇 아이들은 고개를 들어 소년을 바라봅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소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담임교사가 고개로 신호를 보냅니다. 소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무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등에 꽂힙니다. 그 중에는 익숙한 얼굴들도 섞여 있습니다. 과거에 소년을 놀리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역시 장학금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 화면에 함께 공개됩니다. 교장은 장학금의 취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조롱과 차별로 상처받은 학생들의 기록이 함께 검토되었다고 말합니다. 학교 차원의 공식 조치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어 생활지도부의 보고가 이어집니다. 괴롭힘 사례가 공개되고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임이 알립니다. 체육관 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숨소리만 남습니다. 소녀는 단상 위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사이다처럼 통쾌하기보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해결입니다. 이날 이후 소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학교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됩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들리던 웃음소리가 한결 낮아집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말을 고릅니다. 소녀는 이전과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책상 위치도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주변의 태도입니다. 누군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합니다. 소녀는 그 모든 반응을 굳이 붙잡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한 아이가 다가옵니다. 예전에 소년을 놀리던 아이입니다. 말을 꺼내려다 몇 번이나 멈칫합니다. 그때는 내가 미안해. 소녀는 잠시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입니다. 그 짧은 반응에 아이는 안도한 듯 물러납니다. 사과를 받아줬다기보다는
더 묻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가 됩니다. 소녀는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예전처럼 책을 고르고 자리에 앉습니다. 도서관 한쪽 벽에는 새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소년의 가족 이름으로 운영되는 장학사업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소녀는 그 글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립니다. 자신의 이름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가족은 식탁에 함께 앉습니다. 예전보다 반찬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식사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하루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소년도 학교 이야기를 조금 덧붙입니다. 주말에는 가족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하룻밤 쉬었다 오는 일정입니다. 소녀는 그 계획이 마음에 듭니다. 처음으로 모두가 쉬는 시간을 함께 갖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소녀는 다음날 시간표를 다시 확인합니다. 내일도 학교에 갈 준비를 합니다. 변한 것은 많지만 소년이 서 있는 자리는 여전히 같습니다. 졸업식 날 아침도 소녀는 늘 하던 대로 집을 나섭니다. 조금 새 신발을 신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교문 앞에는 꽃다발을 든 부모들이 모여 있습니다. 체육관 안에는 졸업생들이 차례로 자리를 잡습니다. 소란스럽던 공간도 곧 조용해집니다. 단상 위에는 상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졸업장이 하나씩 호명됩니다. 아이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소녀는 차분히 자신의 순서를 기다립니다. 이윽고 마지막 상장이 남습니다. 개근상입니다. 담당 교사가 소년의 이름을 부릅니다. 체육관 안에 박수가 번집니다. 예전처럼 웃음 섞인 소리가 아닙니다. 길고 또렷한 박수입니다. 소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고개를 숙여 상장을 받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눈가를 조심스럽게 훔칩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두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소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제자리에 앉습니다. 상장은 가방에 넣지 않고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그동안 버텨온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하나둘 체육관을 나섭니다. 복도에는 웃음과 사진 촬영 소리가 이어집니다. 소년도 가족과 함께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학교 게시판 한쪽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장학사업 결과 보고서입니다. 후원자 이름 아래 소년의 가족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소년은 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섭니다. 더 오래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느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년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익숙한 골목과 같은 하늘이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이 학교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켜온 시간은 소년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개근은 가난의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